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홍삼을 좀 구해달라거나 하면은 뭐 굳이 정관장 거를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. 일단 광고하기 때문이죠. 광고.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죠. 그 정관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의약품들, 영양제들 광고하는 품목들은 다른 회사에 나오는 광고를 안 하는 품목보다 당연히 비쌉니다. 광고로 1년에 뭐 몇백억씩 광고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정관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역 특산품으로 여러 지역에서 인삼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정관장이 특별히 그다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뭐 홍삼의 그 효능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홍삼에 비해서도 정관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광고 비용을 제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소 비싼 느낌이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홍삼을 좀 구해달라거나 하면은 뭐 굳이 정관장 거를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업체에 있는 것들을 좀 사서 드리는 편이고, 그런 이유는 당연히 그 효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. 그래서 정관장이 특별히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삼 자체의 그 효능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해요. 여러 가지 물론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여러 가지 뭐 이제 생리활성 성분들, 특히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사포닌이 어떤 그런 면역 뭐 증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능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효능이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먹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한번 좀 해볼 만한 거죠. 우리가 정관장 이 한 포 아마 한 포당 계산을 해보면 거의 몇천 원 꼴이거든요. 과연 이 몇천 원으로 이 한 포를 먹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. 이럴 바에야 뭐 약국에 가면서 좋은 거, 만약에 저 약국에 가서 이거 말고 좀 좋은 걸 추천해 달라면 훨씬 더 좋은 거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관장을 추천을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별로 추천해 주지도 않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안 좋다고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, 그럴 바에 홍삼을 굳이 드실 바에는 굳이 정관장보다는 좀 저렴한 다른 이제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좀 추천해준다,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홍삼을 아마 드신 분들 중에 뭐 그다지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. 그런 이유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삼의 주성분은, 그러니까 인삼의 성분은 그 사포닌이죠. 사포닌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사포닌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어떤 생리활성 물질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하거든요. 먹는다고 다 효과가 나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 몸의 그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죠.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흡수가 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게 이제 생리활성 물질로 바뀌는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연구는 사실 뭐 최근에 연구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되어 왔었고, 옛날 연구들 보면 어떤 특정 균이, 우리 장에 어떤 특정 균이, 프리보텔라라는 균인데 그런 균이 있으면 이런 생리활성 물질을 잘 변해서 그만큼 효과를 잘 나타낸다라는 연구들이 2000년도 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뭐 예전부터 되어 왔죠. 근데 그게 아직 뭐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는 한데,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드셨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홍삼 제품 구성을 보시면은 홍삼이 이제 100% 들어있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잡다한 다른 한약재들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기왕 홍삼을 좀 드실 거면은 그 안에 내용물을 좀 보셔서 진짜 홍삼이 진하게 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홍삼이라고 하지만 홍삼은 별로 안 들어있고 다른 한약재들이 들어있어서 더 몸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한약재들이 홍삼이 아닌 다른
한약재들이 섞이면 그만큼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이게 싸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홍삼을 먹을 거면 그런 내용을 좀 보는 게 좋고. 그러니까 그게 뭐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장내 그 미생물 군집들이 다 다르다고 했었고,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연구되어 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프리보텔라라는 균이 우리 장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포닌을 잘 대사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리보텔라라는 균이 어떤 균인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, 우리가 이 프리보텔라라는 균은 우리 장내에 다 살고는 있지만 특히 이런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유목민들 있죠, 원주민들, 반대로 서구화된 이런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채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프리보텔라 균이 좀 많이 분포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장내 그런 그 미생물을 어떤 군집인지에 따라서 그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듯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군집을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, 그 중에 이제 프리보텔라가 많은 사람들의 군집이 있어요.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.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내 프리보텔라 균이 좀 많으면 이 홍삼을 먹었을 때 사포닌을 잘 대사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이제 서구화된 식사보다는 채식 위주로 하는 것이 이 프리보텔라 균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, 그렇게 한다면은 홍삼을 먹었을 때 좀 그 사포닌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